국회에서의 뭐 절름발이 발언이 됐든 샘 오츠리 씨에 대한 어떤 그 블랙페이스에 대한 뭐 비하가 됐든 정말로 이 법이 필요해질 것이다. 누가 용기를 낼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논담 아니고 저 친구 분위기인데. 그 어떠세요? 지금 저기 초선 의원으로 지금 첫 국회 치르신 소감이 어떠세요? 가볍게 일단.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있죠. 네. 그 장애 의원도 그렇고 유효정 의원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 사망 후에 조문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밝히고 나서 뭐 하여튼 심상정 대표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과한 거에 대해서 또 아니 뭐 사과를 안 하셨으면 좋았겠죠.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저나 류 의원이 이제 냈었던 메시지가 조문을 간 사람들과 완전히 배치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피해자에 집중하고 싶다 그 존재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잘못 받아들여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으셨다고 생각하지만 뭐 사과를 안 하셨으면 좋았겠죠.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 젠더 이슈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당장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지금 해소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딜레마가 뭐 정의당 특유의 딜레마라고 생각하지는 결코 않고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전체가 마주하고 있는 딜레마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젠더의 가치 등등 혹은 뭐 환경일 수도 있고 노동일 수도 있고 현재 중요한 다양한 진보적인 가치들이 있는데 이 가치들이 등가로서 사슬을 엮어서 존재할 때 우리 진보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들이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다양한 것이 중첩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조화를 이루면 좋지만 그게 사실상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는 쟁점별로 상충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계급 중에서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다양성의 문제가 충돌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이 가지는 어떤 정체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함께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특정한 노동계급에 속하면서 성소수자 문제가 다 자기 당사자 이슈일 수도 있는 것이고 페미니즘 이슈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시대의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캠페인하는 정당인과 동시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캠페인하는 정당이고 이것은 결코 배치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고 이런 시대로 왔다고 하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정당인 것이죠. 그게 뭘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를 가장 잘 호흡하는 건 어떤 점일까요? 정의당의 혁신은 이제 차별금지법의 통과다. 그게 정의당 혁신의 상징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만큼 지금 가장 정의당다움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의제가 없고 왜 21대 국회에 정의당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 의제가 국회에서 정의당 말고는 다른 정당들에서 이 의제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 어떤 하나의 단면이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이슈는 계속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가 불확실해지고 계속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 또한 심해질 수밖에 없고 더 촘촘해질 수밖에 없고 더 전면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런 국회에서의 뭐 절름발이 발언이 됐든 아니면은 뭐 샘 오츠리 씨에 대한 어떤 그 블랙페이스에 대한 뭐 비하가 됐든 아니면 수많은 차별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법이 필요해질 것이다. 누가 용기를 낼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차별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실 자격을 따져요. 사실 그 자격을 따지는 것 자체가 낙인의 시작이고 차별의 근본 구조잖아요. 샘 오츠리가 백인이었으면 그런 반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죠. 흑인이니까 우리가 그 저변에 의식 저변에 이렇게 얕보는 게 있어서 흑인이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는 약간 이런 생각 드는데 유호정 의원 원피스가 아직도 대립게임 논쟁에 낙인이 있어서 아우 그런 애가 저런 옷을 입어? 그런 의식 구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단지
옷차림의 문제가 그냥 여성 혐오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0대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한다는 건 언제나 수많은 비하와 그런 이제 차별과 낙인 속에서 행위하는 일, 20대, 30대 여성 의원으로서는 늘 이제 그런 맥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를 느끼죠. 근데 그거의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다 건너의 AOC가 자신이 받았었던 여성 비하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것은 차별이고 비하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광하면서 우리 국회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까칠하게 구는 거다, 유난스럽게 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사이에 그 어떤 일관성도 없는 이런 태도들이 진짜 우리가 마주해 나가야 되는, 돌파해 나가야 되는 현실이죠. 그 혁신안 회의를 주말까지 계속 하셨고 네, 오늘도 어제도. 지금 정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쇄신 위원장 일을 맡아가지고 굉장히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그 경험이 어떠셨는지 일단 신인, 정치 신인으로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고. 예. 아, 근데 지금 2달 정도가 이제 막 지난 셈인데 한 2년쯤 지난 것 같아요, 기분상으로는. 얘기가 굴러가지 않을 때마다 계속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같은 얘기를 했어도 심상정이 했으면 달랐을까? 고 노회찬 의원님이 했으면 달랐을까? 내가 이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서, 내가 30대라서, 내가 여성이라서 이 얘기가 잘 안 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꼭 하게 돼요. 늘 사실은 한 구석에서 했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막판에 혁신안 진통을 겪은 게 지도체제 문제라고 들었는데. 집단지도 체제가 굉장히 가장 많은 대화가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이긴 했죠.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체제의 문제라고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체제의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이제 심 대표님이 지나치게 카리스마가 강하긴 하지 라고. 글쎄, 사실상 그랬죠. 여태까지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드캐리하는, 맞아요. 심상정 하드캐리 정당이라고. 그 사실이었죠, 사실. 네, 그러니까 정말 근데 당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 리더로 있다고 하더라도 당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가졌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다음 리더십이 되게 기대돼요, 이 혁신위원회. 저도 너무 궁금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포스트 심상정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서 인물이 영향이 크거든요. 이게 심상정은 어떻게 심상정이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심 대표님의 시대에 가장 시대와 잘 조응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심상정은 심상정이 된 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와 가장 잘 호흡하는,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시대의 공기가 내 피부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리더십이 나타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죠. 근데 사실 지난 2달 동안 이제 혁신안 논의를 쭉 했었는데 사실 지지층이 원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걸 원하는, 그래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돼라고 원하는 지지자들도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정의당은 원칙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지지자들이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서 지금 계속 정의당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부터 정의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미 저는 홀로서기를 충분히 잘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당은 굉장히 많은 의석, 거의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6석을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미 발의를 해가지고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명확한 존재감, 정의당이 21대 국회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의 홀로서기를 지켜봐 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당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거를 좀 저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소득이나 이념적 지향이나 이런 게 분석이 되어 있나요? 그런 자료들이 좀 있나요, 혹시? 이제 기억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진보 정치 20년이라고 이제 얘기되어 왔었던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제 성비로 따지면은 7대3, 남성 7, 여성 3, 그리고 절대 다수가 4, 50대. 재밌는 거는 이제 21대 총선 거치고 21대 국회 출범하고 나서는 입당자에 한해서 그게 완전히 역전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 7, 남성이 3, 그리고 20대 위주.
어머, 너무 바람직하네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정당이 되고 있네요, 지금. 네, 그래서 유의미한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머,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시나요, 당내에서는? 갑자기 총선 이후 왜 그렇게 바뀌었나요? 자화자찬을 하고 싶어지는데. 좀 하세요. 아니에요. 내 덕분이다? 아니 뭐 아주 없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뭐 오만하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전 뭘 해도 오만하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이 그러니까 당시에는 저평가 받았지만 청년이 직접 정치의 무대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청년 전략을 굉장히 강력하게 썼고 지금 그 결과로서 21대 국회에서 비례 1, 2번 청년 의원들을 국민들께 이제 만날 수 있게 해드린 측면이 있고 이것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파열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어떤 당 전체가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어떤 신호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주고 계신 거는 아닐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싶네요. 네. 근데 그것까지 뭐 직업이나 소득 이런 것까지도 좀 알 수 있나요? 파악을 하고 있긴 할 텐데.